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와가 다르게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변동성도 줄어들었다 생각이 되고 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조금은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7%의 상승이 나왔고 306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1.5%의 상승이 나왔고 940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2%의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반대로 LG화학은 무려 7.7%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하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전지에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현대차 오늘 0.8%의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LG전자는 4% 이상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LG전자는 1분기의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거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 대비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이 소폭의 수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외국인의 수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한 것은 작년 11월 2일과 11월 3일 이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을 살펴보시면 점점 줄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 거래대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연기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늘어났네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살펴보면 오늘 LG화학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의 주체를 살펴보면 모든 주체가 다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마지막으로 LG전자. LG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의 주체를 살펴봐도 연기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풍제약, 한국전력,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고 또 한국전력은 7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LG전자,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외국인하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연기금도 한번 살펴볼게요.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기아차, NC소프트, 현대차까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데 전통적인 코스피 우량주와 대형주 중심의 매매를 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내 2차전지 관련주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폭스바겐이 진행했던 파워데이 행사에서 새로운 배터리 셀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기존 파우치형에서 지금 보시는 각형 이 각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오늘 나란히 주가가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덩달아 삼성 SDI까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좌측에 있는 것이 원통형이고 가운데가 파우치형, 우측이 각형 이렇게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 이름도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측에서는 이 파우치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는 각형 이 각형 배터리를 확대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스바겐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폭스바겐은 현재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터라는 배터리 업체와 함께
배터리 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 지금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는 이 노스볼트하고 기술 협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각형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폭스바겐의 매출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메이저 배터리 회사인 CATL이 각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고려했다는 것이 두 번째 분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타입의 LFP 형태입니다. 그의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NCM 형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배터리의 모양에 따라서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내부에 있는 금속 성분에 따라서 LFP인지 NCM인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좌측에 있는 LFP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반면에 단점으로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낮기 때문에 오랜 기간 주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배터리 두께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국내 3사가 많이 사용하는 NCM 배터리, 이 배터리의 장점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의 배터리 모두 화재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NCM보다 LFP 타입이 화재에 조금 더 취약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많이 사용되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이런 조치가 중국 시장을 겨냥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 오늘 주가의 하락도 조금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하락폭이 많이 깊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워낙 2차전지의 성장성은 우리가 더욱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노이즈로 생각하고 여전히 2차전지의 방향은 저는 우상향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테슬라에는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배터리를 충분히 다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추세적인 흐름을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재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라든지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겠지만, 워낙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오늘의 악재 대비 2차전지 성장성을 우리가 더욱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성장성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는 이슈 대비 성장성을 더욱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재료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점수를 더 부여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캐나다의 한 이동통신사에 5G와 4G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매우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제나 이런 좋은 재료,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슈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5G 관련주죠. 항상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주가는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체적으로 2%에서 많게는 5% 이상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의 사스크텔이라는 기업은 가입자 수는 140만 명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스크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화웨이 제품이 많이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웨이가 잡고 있었던 북미 시장을 삼성전자가 대체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유럽, 호주, 뉴질랜드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화웨이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5G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소부장 기업들이죠.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특히 소재 기업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의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올 초 1월이죠. 이때까지 주가 흐름을 양호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의 15%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동진 세미캠과 ENF 테크놀로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LCD 생산 공정에 활용되는 신러 공급가를 50% 가까이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달리 반도체 소재 기업인 동진 세미캠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근데 동진 세미캠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품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반도체 장비 투자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도 항상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늘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이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대만도 오늘 0.4%의 상승과 함께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니케이도 오늘 0.5%의 상승과 함께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확실히 방향성을 상방으로 조금은 돌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이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보시면서 지금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잘 대응해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